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제가 드디어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2022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인데 좀 이제 해외여행 이야기를 다루는 거는 좀 빠르지 않나,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점차 이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만 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행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해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컨텐츠를 다시 한번 짜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 쪽을 업무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알고 있었던 정보라든지 이런 썰 같은 것들 이것들 덤해가지고 같이 알려드리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202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기엔 저도 뭐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좀 좋은 이야기도 좀 풀어가고 또 해외여행을 직접 가서 또 느끼는 것들도 한번 영상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태국이에요. 제가 아마 공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태국을 다루게 되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태국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제가 태국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는 약 한 7천만 명 정도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보다는 좀 많아요. 대신에 면적이 남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배나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넓이 대비로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방콕 같이 한 곳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외부로 나가게 돼서 시골 쪽을 가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밀집 현상은 좀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건기 우기 많이 따지시잖아요. 특히 동남아는 이제 우기 때 가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기는 태국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11월부터 5월까지를 건기라고 많이 하고요. 6월에서 10월까지를 우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이제 건기와 우기가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건기라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우기라고 해도 비가 또 안 올 때도 있어요. 1, 2주 정도 또 안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뚜렷하다는 느낌은 잘 없고 오히려 우기 때 가면은 이제 비수기 요금을 받는 리조트라든지 비행기 값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태국 전체가 다 이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코사무이 같은 지역은 좀 더 다른 주기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이제 불교, 그렇다 보니까 불교 쪽 관련된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이나 관광지들이 꽤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조계종이나 천태총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불교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직항으로 가야 되냐 경유로 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인 시즌, 지금처럼 바이러스 시국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가시는 게 방콕 그리고 푸켓 편에 있는 직항편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치앙마이도 예전에 직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나 코사무이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차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활용하시면서 경유해야 되는 곳들은 경유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보다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막 밤차로 해가지고 막 10시간에서 15시간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항 시간은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갈 때 올 때 또 시간이 달라요. 이게 이제 인천에서 방콕 가는 시간이랑 방콕에서 인천 가는 시간이 좀 틀립니다. 시차와는 관계없이 비행기 시간이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때 약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제 비행 시간 같은 경우에 직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아무리 오래 걸려도 푸켓 같은 경우에 7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바트를 가장 활용을 합니다. 바트는 우리 100바트 기준으로 네이버 했을 때 지금 2022년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는 이제 3,5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아시죠? 이제 외화를 살 때랑 팔 때는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염두를 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전에는 해외여행 갈 때 달러랑 바트 섞어서 가져오세요, 혹은 뭐 달러 가지고 오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개인 여행이다,
나 혼자 가는 여행이고 자유여행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달러를 쓰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트로만 가지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달러를 가져왔을 때는 이제 패키지로 갔을 때 가이드한테 내가 조금 소액이 필요할 때 편의점 같은 데서 달러 안 받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달러 대신에 바트를 쓰고 싶다면 가이드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트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도 있긴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다르니까 달러랑 바트를 섞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은 이제 한국이랑은 2시간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아침 10시다. 그쪽은 이제 아침 8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시간 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하니까 같이 참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내가 그 태국에서 렌트카 해가지고 몰겠다 혹은 뭐 렌트나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랑 운전대 방향이 틀립니다. 일본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말하기가 웃긴데 태국은 태국 그들만의 운전 방식이랑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 껴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곳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고를 냈을 때 또 골치 아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긴 하죠. 기본적으로 태국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첫 영상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한 몇 부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가 태국이 되는 데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왜 태국을 좋아하는가, 미스터 모가 왜 태국을 관심 있어 하는가와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이긴 할 텐데요. 저는 그래요. 사실 태국을 왜 여행을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휴양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푹 쉬다 온다거나 아니면 풀빌라 같은 데서 좀 휴양을 하다 간다거나 뭐 이제 신혼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편하게 맥주도 한잔 하면서 물가도 저렴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자유로운 느낌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몰랐던 태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다 뭐 이런 것으로 여행을 접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투어로도 꽤 나쁘진 않습니다. 태국이 무작정 휴양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밤문화, 이제 태국은 또 밤에 또 밤문화가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요. 실제로 딱 갔을 때 뭐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태국을 여행을 하면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로움도 느끼고 천천히 너무 막 빠듯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날씨도 좋고 이런 여유로움을 즐기는 게 태국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괜히 야시장 가가지고 뭐 안 먹어봤던 음식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경을 하면서 좀 이제 여유로운 요즘 이제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또 회사 다니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쫓기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태국은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마사지도 좀 받아가면서 이제 좀 맥주 같은 것도 길거리에서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꼭 여기를 이 날짜까지 이 시간까지 돌아봐야 되네 이런 강박관념 없이 좀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오늘 이거 안 보면 어때? 그래도 좀 더 푹 쉬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장소가 태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태국을 한 6번, 7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뭐 다 도시가 여러 군데 갔겠지만 그런 식으로 태국에 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영상은 태국 이야기를 다루고 싶긴 했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태국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태국은 나라가 땅덩이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볼 곳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한 번 여행 갈 때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이제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